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한 계절에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게 가장 떠오르세요? 네? 뭐요? 설렁탕이요? 예. 붕어빵. 여러 가지가 있죠. 겨울이면요, 더욱더 생각나는 바로 국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식 수육국밥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분의 흥미진진한 인생 역전 스토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뚜기 같은 남자 손석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우리 또 건장한 청년 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식회사 성김과 나눔 대표 손석우라고 합니다. 주력 사업은 어떻게 되죠? 저는 더 진국이라는 가맹 브랜드를 가지고 부산에 있는 돼지국밥을 예. 수육국밥으로 개명을 해서 예. 네. 많은 또 실패와 네네. 일어나고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창업 전선에서는 그 업종별로 5번 정도 저희가 망해봤고요. 5번을 망했어요. 5번. 네. 어, 업종별로 그래서 안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업종별로 요식업에 관해서는. 요식업에 관해서는 그래요. 네. 5번을 망하셨어요. 첫 번째 뭘로 망하셨어요? 일식집에서 망했습니다. 일식집으로 망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한정식집에서 망했습니다. 일어나셨다가 한정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아, 예. 쭉 이제 쭉 굴을 쭉 쭉 계속 했는데, 이렇게 예. 일식집 일단은 망했고 한정식 망했고 그다음 황태구이 전문점 황태구이 망하셨고 그다음에 돈가스집 망하고 돈가스집으로 또 망하고 그다음에 총각 행사하면서 총각 포차에서 망하고 포차 하셨다 망하고 뭐 다양하게 하셨다가 예. 지금 국밥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그렇죠. 국밥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을 내고 예.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네. 어떤 국밥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준비하신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성김과 나눔의 손석우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더 진국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들어오시죠. 저희 회사는 생산사업부와 운영관리부, 기획관리실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처리해주고 그 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부서인 R&D 연구센터의 소장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지명 소장님, 무슨 일을 하시죠? 저는 더진국의 그 제품 개발과 그다음에 메뉴 개발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국 메뉴를 개발할 때 중점으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식자재의 연관성입니다. 항상 거의 비슷한 재료와 연관된 재료를 사용해서 이제 고객한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맹 사업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익 창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가족들을 길러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매장으로 이동해서 매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시죠. 저희 매장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예, 뒤에 보이시는 이 가마솥에서 저희가 육수를 생산을 하는데요. 이 육수는 저희가 특허를 2개나 낸 노하우가 있는 육수입니다. 이 공간이 저희 국밥이 나가는 메인 공간인데요. 보시다시피 항상 이렇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국밥은 1분 30초 안에 만들어져서 15분 안에 먹는 이런 컨셉입니다.
저희가 국밥집 최초로 젊은 그 친구들이 와서 맥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펍 개념의 인테리어를 시도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새로운 국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본사와 매장을 보셨는데요. 음식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여기 요식업만이 아니라 식품 산업에도 주력하는 그런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그러면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국밥을 저희가 야 보기만 해도 속이 네. 뜨끈뜨끈해지고 네, 네, 네. 야, 이게 너무 먹고 싶어지는데요. 아, 야, 그래서 진국입니다, 저게. 저 네, 국물이. 맞습니다. 예. 국물이 끝내주는 걸로 지금 네. 사업을 하시는 건데 네, 네. 인테리어가 또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좀 세련된 맛이 또 있고. 그렇죠. 예. 저희가 그 전략이 젊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공간이 깨끗해야 되고요. 네네네. 냄새 나지 않아야 되고 음. 늘 그 꼭 패밀리 스토랑 같은 네. 그런 느낌의 국밥집을 구현하려고 예.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그렇게 전개했고 예. 지금은 펍 개념까지 확대돼서요. 지금은 굉장히 또 다른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펍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국밥 하면 예. 국밥에다가 뭐 보쌈 먹고 뭐 족발 먹고 술국 먹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좀 확장을 더해서 예. 메뉴의 어떤 다양성을 qui하는데 거기에 예. 맥주 안주를 좀 첨부를 한 거죠. 그렇군요. 예. 많은 걸 또 특허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육수가 예. 이제 국밥의 어떤 생명인데 예. 육수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해서 2개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맛에도 특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 맛이 뭐 맛있다 안 맛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조 공정을 통해서 저희들만의 특화된 노하우 어. 이걸로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 그 공정한 과정으로 특허를 그렇죠. 내셨고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럼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01년도에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요. 네네. 그래서 쭉 말아 먹다가 이게 계속 예. 그래서 국밥으로 예. 그렇게 말아먹은 국밥으로 일어나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11년도 7월 1일 날 예. 주식회사 성균관하는 법인을 만들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네네. 그럼 한 4년 정도가 되셨네요. 만 4년 조금 넘었어요. 예. 법인 만든 지는. 그럼 뭐 그렇게 진한 국물로 네. 어떤 우리가 또 속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연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희는 가맹점하고 저희 본사 매출 합치면 한 400억 정도. 아우, 야. 확실히 일어났네요. 네, 본사는 한 100억 정도. 2014년도 오. 매출. 정말 인생 역전입니다. 네. 많이 말아 드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 창업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요식업에서 조금 일해봤던 사람이 보물상에서 일해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2가지.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걸렸거든요. 특히 요식업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죠. 제가 요식업을 하시든 창업을 유도하시든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길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 스토리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국밥 시장에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요식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갈 여정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좋은 시간의 나눔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꿈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겨서 30살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이 저를 요식업 바닥으로 밀어넣어서 정말 힘든 여정. 제가 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일식집을 처음에 창업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고깃집하고 한정식집하고 겸한 걸 창업하려고 했는데 내일이 만약 오픈이면 주방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그 전에 또 준비하고 막 준비를 하다가 오픈 전날 한 6시 반 정도 됐나요? 주방장이 그때는 저는 뭐 술도 안 먹을 때인데
청아 한 병을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장님 왜 청아를 왜 드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리하는 사람은 이게 청아 한 병씩 이거 먹고 한다고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병을 갖다 주더니 청아를 그냥 확 원샷으로 한 병을 탁 드시고 좀 있다가 2병을 더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2병을 더 드시더니 나 5분만 쉬고 다시 일할게요 하시던 분이 5분이 아니라 다음날 3시에 일어납니다. 결국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져서 내가 실력이 없고 남한테 식당을 맡기다 보니까 그런 지경에 오픈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뭐 그런 지경이 됐다고 뭐 새로운 게 없던 기술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식당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멱살 잡아 본 적도 있고요.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28, 29이었다니까. 굉장히 많은, 제가 그렇다고 뭐 주방장분들을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창업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창업 전선은 그렇게 험난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주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음식에 대한 컨셉도 배우고, 그다음에 저 뭐 회도 잘 치거든요. 회 뜨는 거, 음식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한 기본부터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어. 이 너무 힘들어. 나 그 구정물통에 손 담그고, 내가 아마 사장이지만 손 담그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 그리고 한 달에 한 20에서 한 50 정도 벌게. 월급 다 주고 나서. 그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취직할랍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간 곳이 이제 대형 고물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그 고물상. 근데 저한테 인생의 가장 큰 교훈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그 힘든 여정을 뚫는 방법을 알려준 그 소중한 곳에서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굉장히 손도 그렇고 뭐 행세가, 그 겨울에는 손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여름에는 시커멓고. 근데 그곳에서 4년 동안 1년에 한 2번, 3번 쉬면서 그 여정을 뚫고 왔더니 또 다른 시련이 그 고무생에 또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니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요식업에서 조금 일해봤던 사람이, 그리고 고물상에서 일해봤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2가지. 학습지 교사 80만 원 그때 준다고 한 거. 그때는 애가 2이었는데, 또 하나는 기본급도 없어. 그거는 뭐냐면은 보험 세일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물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식업에 대한 그 실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돈가스 하나 못 만들까 했어요. 근데 테이블 8평짜리 매장이었는데 테이블이 4개였어요. 돈가스를 일식 젖은 그 빵가루에 잘 돼서 튀기는데 15분. 손님이 한 명 들어오면요, 주문 받고 하면 20분 만에 나가요. 그럼 이만한 돈가스를 5,500원, 그때 당시에 먹는데 35분. 테이블은 4개. 줄을 서는데 손님들 가고, 매출은 8만 원에서 13만 원. 일할 사람을 두질 못해. 그러니까는 주방에서 맨날 그때 돈가스 그 쪄든 기름 벗기는 게요, 얼마나 정말 싫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그렇게 못 벌다 보니까 결혼해서 했던 뭐 목걸이 뭐 이런 것도 귀중품들 다 팔고, 더 이상 돈이 없을 때 찾아온 게 이제 이 국밥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회사.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운 좋게 그게 2010년도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날 운 좋게 거기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가 제가 8월 1일 입사했다고 그랬죠.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그다음에 2011년도 1월 1일, 2월 1일까지 딱 하고, 우리 그 오너께서 식당 그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은 뭐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정이 있어서 폐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여정에 이 국밥이라는 프랜차이즈 시장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렴풋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접목하는 시간을 2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돈을 투자받아서 드디어 2011년도에 주식회사 성김과 나눔 더 진국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런칭하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픔이 뭐냐? 주인이 직접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테 맡기면 안 돼. 그냥 음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CK라고 하거든요. 센트럴 치킨 시스템.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가지고 각 가맹점에 보내주는 시스템. 그래서 저는 식당을 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공장부터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미쳤다고 했죠. 미쳤다고 했어요. 지금 만약에 다시 하라고 하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고 처음 시작을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운 좋게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때 판교가 막 입주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7월 달에 가맹점 하나가 계약이 되고 저희 1호점이 그때 태동이 되게 됩니다. 1호점을 내고 처음에 2억 받은 거 공장 세팅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돈이 많이 들으니까 이제 한 2011년도 11월 달, 12월 달 되니까 통장에 한 2천만 원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갖다가 통밥을 재보니까 버틸 수가 없어. 한 3개월 되면 이제 이게 아사예요. 가맹점도 늘어나질 않아. 그래서 뭐냐면 제가 찾은 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하기관에 있는 청년창업센터. 거기서 청년창업 자금을 8천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원동력을 얻어서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도 받고 IS도 받고 벤처도 받고 그러면서 매출도 처음에는 3억 4천, 그다음에 34억, 68억, 90억 이런 식으로 매출 상승세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고용 창출과 그리고 매출 증대로 인해서 중진공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경기도 창업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꿈꾸고 장사를 꿈꾼다고 만약 자본이 없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창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제 삶에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걸렸거든요.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듦의 시간들이 제가 지금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식업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제 좌우명이 뭐냐면 4080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80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내 삶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자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모토가 됐어요. 제가 요식업을 하시든 창업을 유도하시든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버틸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어요. 특히 요식업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딱 서비스, 청결, 맛 요거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어요. 저희 국밥집에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데는 한 1억 5천까지 나오는 매출, 6천 원짜리, 6,500원짜리 팔아서 회전율이 얼마예요? 입에다 단내 납니다. 단내 날 정도로 뛰어야지만이 그 정도 매출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지 한 3, 4천씩 버는 거예요. 근데 3, 4천씩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을 온전히 길러낼 수 있는 기간 동안 내 삶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요식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실 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요식업을 하실 때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식당만 하고 뭐 하면 뭐 떼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은 내 삶을 오랫동안 영위할 수 있고 이게 내 평생 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요즘에는 뭐 금수저, 은수저 논란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그렇지만 열심히 밥숟가락을 퍼서 이 밥숟가락이 닳을 때까지 노력하는 끈기와 노력만 있으면 대한민국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실현은 저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됐어요. 뭐 나이 어린데 너 얼마나 고생해서 이때 건방 떨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저 28부터 지금 40살까지 오는 족적을 보면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묵묵히 당당히 해내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에 올라온 게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뛰는데 그 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1등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내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러 좋은 사람들한테 섬기고 나누는 그런 훌륭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에 네. 어떤 많은 시련들을 사실 이 15분 만에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네네. 시간이 좀 부족하셨죠. 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예.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그 사실 그러면 공장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뭐냐면 공장도 하고 네, 물류도 하고 가맹 관리도 하고 네, 직영점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오, 네. 이야, 어마어마해졌네요. 4년 만에. 네네. 그럼 처음에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시고 네. 계속 그 망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그 자금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네네. 물론 2억을 투자를 받아서 네. 뭐 2천만 원 남았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네. 또 이렇게 지원을 8천만 원 정도를 또 받으셨다고 얘기를 네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다 아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갈망을 했어요. 예. 죽을 것 같으니까 예. 뭔가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계속? 예. 예. 아니 안 찾으면 안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각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어디서 돈을 뭐 투자 받을 때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예.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장을 설립하시기 전에 한 네네. 2억 원은 어떻게? 아는 지인이 투자를 해주셨고요. 예. 근데 뭐냐면 같이 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면 2억을 투자해 주시고 계속 회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가 힘든데 네. 그걸 계속 요청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더 후한 자금을 드리고 그걸 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2억을 투자하기까지는 그분은 국밥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국밥집과는 어떤 경쟁하든 네네. 부산과는 또 어떤 차별화가 차별화가 된 있죠. 전략이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기성세대가 공감하는 국밥. 그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끝내주네요. 네. 예, 국물처럼 끝내주네. 네.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젊은 국밥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국밥 맛을 알게 하자. 네. 국밥 하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신선한 자극을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가맹점도 계속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네네네. 각 대학교 앞에 이런 네. 곳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요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결을 네네. 아무래도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청결도 가장 큰 문제고 대학생들을 또 여기 홍보를 하니까 네네. 그런 식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장사가 됐든 안 됐든 늘 신선한 국밥을 낼 수 있도록 육수를 늘 끓이게 하고요. 그다음에 네. 고기도 20분 이상 팔 고기를 썰어놓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손님이 바로바로? 네 예. 20분 팔 분량만 어,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참 고물상에서도 일하셨는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은 다 돈가스 집에서 배우신 겁니까? 뭐 여러 번 하다가 예. 뭐 얻은 노하우지만 가장 큰 그 노하우는 뚫고 나가야 된다는 강력한 어떤 네. 이거를 이겨 나가야 된다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근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데 예, 예. 또 인생이 언제 힘들게 될지 모르지만 예, 예.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성공하는 방법은 몰라요. 몰라요, 저는 성공하는 방법.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네, 아우 굉장히 명언이네요. 야, 오늘 요 멘트들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 늘 하고 다니는 얘기. 아, 그래요? 예, 그럼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 대표님에게 국밥이란 무엇입니까? 자전거다. 자전거요. 국밥이 자전거라고요? 네, 자전거다. 아니, 국밥이 왜 자전거예요? 그냥 보면 예. 국밥은 늘 신선해야 되거든요. 늘 신선해야 되고. 자전거가 신선합니까? 근데 뭐냐면 신선 플러스 늘 역동적으로 돌리는 거죠. 육수도 그렇고 신선한 걸 음식도 그렇고 돌리는 거죠. 아, 그리고 방향타를 잘 잡아야지만이 음식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방향타를 잘 잡아야 되고 그리고 오. 내가 조향을 잘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져. 어. 그리고 이거를 계속 굴러야 돼. 예. 요식업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늘 심오한 뜻이 신선한 있었네. 음식을 어. 내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예.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야지만이 예. 멀리 오래 갈 수 있다. 아, 예. 대표님께서는 네네. 목사님 말고 네네. 어떤 런웨이, 어떤 네네. 꿈을 그려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저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성균관 나눔 FNC입니다. 네, F 푸드, 그렇죠. C 컬처. 아, 예. 음식과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데 많이 부족하지만 꿈은 크게 가지라고 예. 저는 CJ와 같은 그룹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자전거를 똑바로 할수 아. 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대표님의 멋진 또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우가 가고 나면 반드시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법이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정신으로 끝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엔 좀 떨렸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고 앞으로의 제가 가야 될 어떤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의 시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 프로를 통해서 이제 창업을 유도하고 성공도 하고 이 창업하려면 꼭 런웨이를 보고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프로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